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스케치 환경의 그리기 도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옵셋과 이동, 회전, 미러, 배율, 참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해 볼 기능은 옵셋입니다. 옵셋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중요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지 그 선택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같은 경우에는 선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체인은 연결된 선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로 두고 이렇게 두 개의 선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엣지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옵션이 다 공통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버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초록색 버튼은 수용이라는 버튼이고요. 빨간색 버튼은 취소라는 버튼입니다. 취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선택한 선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용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선택이 끝났으니 다음 작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프로그램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버튼을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엔터 키로 대신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거리값은 제가 3mm를 준 뒤에 방향은 마우스 위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연속되게 옵셋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입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선택한 뒤에 요소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구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하는 방법과 도구를 선택하고 난 뒤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한 번에 덩어리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도구를 선택한 뒤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하셔도 무관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선택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산발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이동을 선택하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미리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동을 누른 뒤에는 저렇게 산발적으로 요소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동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포인트를 잡고 저 형상을 이동시킬지 기준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여기에 있는 X와 Y값 입력을 통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클릭을 하더라도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선택할 때의 기준을 도구 선택 전에 할 건지 아니면 도구 선택 후에 할 건지 그 부분은 꼭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전입니다.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동과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요소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복사 옵션을 이번에는 켜놓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회전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될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보조적인 점을 하나 더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회전이 진행되게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로 복사 옵션을 켜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러입니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요소를 선택한 뒤에 기준축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기준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미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계 Z축을 눌러서 이렇게 미러를 적용을 시켜 봤는데요. 이렇게 미러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 선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상대 쪽에 있는 선도 항상 같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율입니다. 배율 같은 경우에는 그려놓은 스케치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소들을 미리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도구를 먼저 선택했는데 이렇게 요소를 먼저 선택해 준 뒤에 배율을 눌러서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기준점을 잡아주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배율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율 값은 이제 얼마만큼 줄 건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기본적인 사칙 연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대4 비율로 하겠다라고 하면 1/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4분의 1 크기로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조선입니다. 참조선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럭션이라는 도구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 참조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컨스트럭션 도구를 선택하고 기존에 있던 스케치를 그냥 클릭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참조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환경의 그리기 도구 4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그리기 기능들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